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0대를 거진 다 지나보내면서 내가 30대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어서 좀 후회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한번 저의 후회되는 저의 습관들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30대 때 다이어트로 10kg를 뺐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아픈 건 아닌데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칼로리 제한식이었어요. 하루에 1,400칼로리만 먹었고 나중에는 그렇게도 살이 안 빠져서 제가 1,000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고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했는데 아프고 나서는 살이 한 3-4kg 정도 더 쪘어요. 근데 거기서 더 찌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10kg 정도 더 쪄서 결국에 5kg 정도 더 쪘는데 이거를 다시 빼려면은 제가 칼로리 제한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처럼 아플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1,400칼로리로 칼로리 제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도 힘들지만 사회생활이 안 돼요. 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할 때 제 영상을 보시고 칼로리 제한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키토 다이어트라고 하는 저탄고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걸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빵, 밥 같은 것들을 끊었고요. 당류를 끊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설탕 들어간 음료 안 마시고 디저트 안 먹고 계란이나 고기가 이제 거의 저의 주요한 식단이고 과일 같은 게 먹고 싶을 때는 토마토나 블루베리 같은 걸 먹고 있는데 그 외에는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3kg를 뺐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식단이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지금 한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한다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식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대 때 후회되는 거 두 번째는 무분별한 소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30대 여자들, 회사 다니는 돈 버는 여자들은 옷 사는데 정말 많은 돈을 쓰잖아요. 옷,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사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고 있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무분별한 소비를 왜 후회하냐면 제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저의 이미지 같은 것들,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쁘다고 샀던 거, 그냥 내 취향이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는 조금 후회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옷을 버리는데 옷을 버리는 기준이 처음에는 낡은 옷만 버리다가 그렇게만 해도 이제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이 뭐지? 1년 이상 손이 안 갔던 옷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집순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그런 자리이거나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편한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격식 있는 자리에 제가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입는 옷은 깔끔하고 정장, 뭐 세미 정장 이 정도의 옷들을 많이 입었고 제가 손이 안 가는 옷들은 후드티, 맨투맨, 뭐 짧은 치마, 원피스 이런 것들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캐주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샀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캐주얼을 입을 일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평소에 모임 자체는 격식 있는 모임이 많았고 주말에는 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편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나를 모르고 소비를 했다. 이런 후회가 조금 됐어요. 그리고 뭐 명품이나 비싼 거를 산다 하더라도 제가
뭐 격식 있는 자리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이라던가 옷이 없다면 쓰임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 이런 브랜드들 있죠. 그런 거는 비싸지만 저에게 활용도가 너무 없고 저랑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였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쁘다고 덥석 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싶다,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외부에 나가서 하는 사회생활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용만 보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나 애인, 가족,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같이 잃게 되는 그 배신감이 더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에서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만약에 정말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시길 바래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본전 생각이 나는 순간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사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줄 때는 내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돈만 빌려주자는 거죠. 절대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삶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말자. 네 번째, 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관계를 끊지 못해서 질질 끌고 갔던 저의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 이직하실 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게 회사에서 이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정신과를 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너의 경력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 네가 회사에서 버텨야 돼. 그런 말을 듣고 1년 이상은 버티고 이직을 해야겠다 하면서 참거나 다른 데 이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2년, 3년 동안 이 끊어야 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나에게 고통받게 주지 못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답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빠르게 못하게 했던 게 후회가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섭섭함을 느끼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감정을 상대방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이던가, 혹은 내가 이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점이 끝까지 안 보이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차피 오래갈 수 없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어색해져서 관계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대화가 돼서 어느 순간 다시 접착이 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관계는 틀어진 거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오해한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내 삶은 더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끊어야 되는 관계를 끊지 못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앞으로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순환이 되어 간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0대는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30대는 되게 짧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20대 때는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의 경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대는 사회초년생이라는 한 단어로 묶일 수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학생도 사회초년생이었고 사실을 묻고 변호사가 된 그 초반에도 저는 사회초년생이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뭐 2년차, 3년차일 때도 저는 사회초년생이었어요. 30대는 달라요. 3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의 경험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30대 초반의 연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연애, 중반부터는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연애. 캐릭터가 바뀌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30대 초반의 일, 중반의 일, 후반의 일이라는 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몰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대의 시간은 정말 빨리 간다. 그리고 이 나이를 놓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이제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놓지 못하고 끌고 가게 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끙끙 앓기보다는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30대의 내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던 저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미래라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비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든지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딩크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거나 혹은 아이가 갖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가치와 소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차단했던 저의 지난날이 너무 후회돼요. 이효리 씨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상업 광고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돼서 그 당시에 그런 가능성을 막아뒀던 게 후회된다라고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구나. 그러면 나의 30대를 이렇게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좀 더 기회를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소개팅도 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가 들게 됐는데,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딩크에 대해서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단언하지는 말자.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3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